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소문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 숙청당했다. 네. 봐봐요. 지금 후진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진터파는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의 무기들 얼마나 형편없는지. 지금 중국 사람들은 똑똑하게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박수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왕님 모시고 또 네. 중국의 주요 이슈 최근에 또 열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튼간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시진핑 체제의 뭐 네. 견고함 그런 네.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쓴 것 같은데 근데 그 네네. 이면에는 잘 들여다 보면은 약간 균열 조짐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렇죠.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병식 총지휘 체계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중앙정구 사령관이 왕창이 맡아야 하지만은 네. 왕창이 아니라 공군 사령관 일을 대신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베이다이허 미팅 끝나고 나서 그 시진핑 여러 차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천지에 일어나는 그 상하이 그 조지 기구 그런 미팅 있었고 그리고 또 열병식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시진핑이 이 파워 장난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열병식이 워낙 화려하고 했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옆에 봤을 때, 시진핑 이게 파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그 시그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열병식 있잖아요. 네. 이 총지휘관 그 역할을 그 일반적으로 그 중앙 전국, 또 중부 전국이라고 하는데 그 사령관, 지금 왕창이라고 하는 사람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 하지 않고요. 누구 하냐면 그 중앙 전국 밑에서 해군, 그러니까 공군도 있어요. 그 공군 사령관 한성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거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어디에 가면 어떤 활동 참석하면 누구 따라가는지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시진핑 떠나서 일반 사람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회사 갔는데 그 회사 사장 나와서 저를 뭐 이랑 얘기를 하고 저 데리고도 회사를 구경하는 거이랑 아니면 제가 회사 가는데 회사 밑에 직원 한 분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는 거 워낙 그 차이는 완전 다르죠. 차이 나죠. 네. 근데 시진핑은 이번에 그 열병 해야 됐잖아요. 중앙 전구 사령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왔어요. 밑에 중앙 전구 밑에 공군 사령관 이 사람 중장이에요. 중장. 네. 그 중국 장군은 소장, 중장, 상장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중장인데 그 상장 왕창 나와야 되는데 중장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뿐만 아니라 베이다이허 미팅 끝나고 나서 시진핑 티베트 가는데 티베트 가가지고 거기서 그 티베트 군대에 가는데요. 그때도 따라가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 시진핑 밑에 그 짱요샤 있잖아요. 짱요샤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티베트는 중국 서쪽에 있잖아요. 네. 서부 정구 사령관 그리고 정치위원 다 따라가야 되고요. 티베트 군대 사령관 정치위원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 결과 보니까 짱요샤는 완전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중앙 군외에는 마지막 가장 약한 그 한 의원 따라갔고요. 그리고 서부 정구의 사령관 정치위원 다 안 갔어요. 티베트 가는데 티베트 그 군대 사령관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 파워 엄청 큰데 근데 이런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올해 연초에도 그때는 시진핑 중국 쿠밍시에 갔는데 그 군대에 방문했어요. 그때는 군의 부수도 두 사람 허웨이동 그리고 장쇼 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진핑 완전 군대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밍도 그렇고 그만 말씀드렸던 그 티베트 그렇고요. 이번에 열병식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시진핑 꼭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열병식 통해서 시진핑 이거 파워 장난은 아니에요. 시진핑은 지금 이기고 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떠나서 또 군부에서 또 이런 문제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은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중앙정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안 나타난 건데 열병식에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서쪽 티베트 쪽 가서도 이 티베트 관련된 또 사령관도 안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숙청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뭔가 좀 반기를 든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그게 거는? 사실 소문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수청 당했다. 네네. 이 사람들 뭐 수청 당했으니까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다 떠나서 티베트 갔잖아. 티베트 그 창립 60주년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그렇게 큰 행사 오픈했는데 시진핑 따라가는 사람 되게 높은 위치 서 있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수청했다. 예를 들면 저도 모르는 증거는 없지만 짱이고 씨는 수청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짱이고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거 문제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굳이 왜 중장 나와야 되는지 그럼 사람 많잖아요. 물론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간 좀 위치 조금 높게 좀 상장 이렇게 같은 사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회사 갔는데 그 회사 사장 안 나오지만 그 부사장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뭐 CF도 있고 뭐 CEO 다 있는데 지레벨이 나오던지. 네, 굳이 네. 밑에 뭐 과장 나와가지고 나를 마중하는 게 완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유샤 관련 얘기는 좀 뒤에서 해보고요. 네네. 또 이제 10년 전 열병식과 비교해서 주요 인사들의 좌석 배치가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한쪽에는 외빈들이 있었고 네. 다른 쪽에는 뭐 장점인 후진타오와 같은 원로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양쪽에 각각 그 푸틴과 김정은이 있었고 네.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도 불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지금 베다이크 미팅 전에도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대부분 뉴스 다 비슷비슷해요. 시진핑 파워 문제 있다. 시진핑 정말 권력 문제 있다. 다 그런 신문 쭉 나왔는데 근데 베다이크 미팅 끝나고 나서 그 뉴스들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시진핑 파워 정말 강하게 되고 있고 어떤 뉴스를 보면 시진핑 파워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10년 전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한쪽에는 외국 사람들인데요. 또 한쪽에 그 중국의 정치 원로들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정치 원로들 나오긴 한데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봐봐요. 지금 후진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진터파는 지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그런 비슷한 소리도 나오고요. 봐봐요. 파가 망할 수 네, 있다. 정치 네네. 원로들 지금 다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서 서 있는 거잖아요. 시진핑 지금 이런 사람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시진핑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정말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 특히 고위층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나중에 또 분명히 또 더욱 강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치구 상무위원들은 아니면 퇴직한 상무위원들, 그 정치 원로들은 이게 뭐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시진핑에게도 안 좋은 거고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 계속 지켜봅시다. 지금 시진핑이 이번 열병식 통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크게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분명히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열병식에서 각종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괌킬러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포함해서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 탑재 미사일 둥펑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거 얼마나 좀 위협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일부 중국 공산당 지지한 사람 난리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국뽕에 얼마나 취해가지고. 대단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중국산 제품은 두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는 검증 받아야 되는 제품도 있고 네. 검증 받을 필요 없는 제품도 있어요. 바로 이런 무기들 검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검증한다는 것 자체는 쏴야 되는데 어쩌다. 그죠? 네. 근데 검증 받을 필요하는 상품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산 안 좋다. 퀄리티 떨어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환경 규제 문제도 있고. 소비자에게 네. 판매하는 제품,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조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데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대단하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사람들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 저도 만약에 검증 필요 없으면 저도 뭐 큰 소리 할 수 있죠. 저는 뭐 20개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다. 나는 IQ는 180 넘었다. 검증 받을 필요 없으면 저도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죠. 근데 중국 군대는 이 무기들은 그러니까 시진핑 왜 군대를 이렇게 수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볼 때 그래요. 대만을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대만 통일하려면 무기들, 장비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문제 있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그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뉴스 나오잖아요. 그 미사일 안에서 열려 있는데 그 다 물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들은
뭐 동영상 통해서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부패 문제도 뭐 엄청 많아가지고 과연 그게 좋게 만들 수가 있는지. 다들 그 중국 축구 있잖아. 중국 축구 남자 축구팀 있잖아. 아, 중국 네. 남자 축구팀 진짜 못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막 화나고 뭐 열받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국 축구팀 그래 그나마 잘하는 거. 왜냐면 계속 생방송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검증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국 무기들 해마다 나가서 다른 나라랑 이쪽은 좀 싸우거나 아니면 검증 받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다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중국 축구 남자 축구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러시아 싸우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러시아 그 군사력 얼마나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러시아는 군사력 엄청 강한 나라다. 근데 결국에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사실. 근데 중국보다 러시아 그 무기도 더 어느 정도 군사력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의 무기들 얼마나 형편 없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중국 그 남자 축구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네? 갑자기 중국 남자 친구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축구. 그게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럼 잘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축구는 네. 별로 관심 없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이 열병식이 열리기 직전에 충칭시에서 이 시진핑 하야 이 메시지가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걸 촉구하는 뭐 어디에서는 포스터라고 하는데 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대형 프로젝트 빔을 뭐 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관심을 끌었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저도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날. 갑자기 뉴스 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호텔에서 프로젝트 설치를 했어요. 되게 제대로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나라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 가버려가지고 그 열병시 전에 사실 열병시 그 당일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열병시 전에 약간 좀 걱정돼서 열병시 전에 원격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데 뭐 컴퓨터나 뭐 휴대폰 뭐 통해서 이 프로젝터를 작동시켜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그 건물 벽에서 그냥 글 투사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공산당 없어야 새로운 중국 나타날 수 있다 등등 이런 공산당 입장에 봤을 때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엄청 싫어하는 그런 말이 막 투사를 해버렸어요. 엄청 오랫동안. 왜냐면 경찰들을 찾아봐야 되잖아. 이게 왜 투사를 하는 그 프로젝트 어디에 있는지 거의 50분 정도 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지금 많은 서민들은 되게 불만이 많죠.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똑똑하게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똑똑하게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은 네. 이미 설치 다 하고 나서 다른 나라 가버렸어요. 하긴 그 설치하고 거기 있어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가버렸고 그리고 이게 원격으로 이 장치를 제어하니까 그 사람도 아무 안전 문제 없고 또 그걸 크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AI도 있고 로봇 있고 트럭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기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또 공산당을 크게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 자주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화장실 혁명. 화장실 혁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화장실 아니니까 중국 CCTV 엄청 많잖아요. CCTV 저기 엄청 많죠. 네. 네. 근데 화장실까지는 없어요. 화장실까지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수성판 같은 거 글 쓰는 거죠. 뭐 중국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나쁘다. 뭐 중국 공산당 내려가라, 시진핑 내려가라, 막 이런 말. 근데 작성하고 나서 누구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중국 공산당 이런 거를 막으려면 무지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화장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그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전에 어떤 사람이 베이징 어떤 다리 위에서 그 현수막 걸었어요. 시진핑 싫어하는 현수막 걸었어요. 그 뒤에는 중국 어떤 직업 생겼는데 다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다리 지키는 사람, 특히 뭐 어떤 특별한 날. 네. 근데 다리는 많잖아요. 엄청 많겠죠, 중국. 근데 엄청 크니까. 그런 다리를 지키려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 나타나면 그 프로젝트 이게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산당을 돈을 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산당 문제는 뭐냐면 돈 없어요. 재정 문제는 심각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서 한국 돈을 100만 원 사용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막으려면은 아마도 무지하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돈을 다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행동하면 중국 공산당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정 망하면은 결국에 공산당은 망하는 거죠.